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타디 근태원 선생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는 시계열 계량경제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우리가 계량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웠지만은 이제 시계열 계량경제는 여태까지 했던 내용보다도 한 단계 더 점프된, 그렇죠? 상당히 어려운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내용일수록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기본적인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서 올라가는 게 매우 중요하답니다. 그러니까 시계열 계량경제는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우리가 계량경제 내용하고 접근 방법이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소한 용어, 생소한 개념들에 대한 빠른 터득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일단 생소한 개념들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이 시계열 계량경제 공부를 우리가 할 수가 없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계량경제학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초 베이스로 가지고 있어야만이 이 시계열 계량경제학을 이해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앞부분에 있는 계량경제학을 건너뛰신 분들은 시계열 계량경제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계량경제학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공부하고 오셔야만이 우리 이 시계열 계량경제를 우리가 공부할 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부터는 우리가 시계열 계량경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개념들을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먼저 하나씩 우리가 정리하고 이해하는 데 먼저 중점을 맞춰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 몇 시간에 걸쳐서는 상당히 이론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자, 비록 이론적이지만 앞으로 공부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신경 써서 공부를 하셔야 된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여러분들이 시계열 계량경제 부분을 계량경제학에서 우리는 보통 가지고 있는 책을 펼치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확률과정이라는 용어가 나온답니다. 소위 이제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자, 일단 용어 자체가 그렇죠, 좀 친근감이 그렇죠 없는, 약간 우리가 그렇죠 공부에 대해서 좀 거리감을 두게 하는 용어랍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 확률 과정이라는 용어도 시계열 우리가 공부하면서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애정을 가지고 보셔야 된답니다. 자, 일단 우리가 확률 과정의 정의를 보니까 확률 과정이란 시간 첨차를 갖는 확률 변수들의 집합이다. 자, 확률 과정이란 시간 첨차를 갖는 확률 변수들의 집합이다 그랬는데, 자, 여기 보니까 요 확률 변수 yt를 이와 같은 t라고 하는 시간 첨차들의 그쵸 를 우리가 갖고 있는 요 확률 변수의 이 무한 집합을 우리는 확률 과정이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요와 같은 우리가 요 yt에 관한 이 무한 집합을 확률 과정이라 했을 때에, 자, 요 집합에 이 확률 변수들은 모아놓은 집합에 우리가 대응하는 일부에 대응하는 간측된 시계열을 우리가 y1, y2, yn이라 했을 때에 요 시계열, 간측된 시계열은 확률 변수 라지 y1, 라지 y2, 자, 라지 yn의 실현된 값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t = 1 시점에서의 우리가 확률 변수를 y1이라고 하면 그 y1의 실제 실현된 값은 우리가 간측치로서 스몰 y1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즉 yt는 시점 t에서의 확률 변수를 나타내고 스몰 yt는 그 실현값이다라고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특히 t가 시간을 나타낼 때에 이 확률 과정을 우리는 시계열 과정, 시계열 모형이라고 한다. 원래 이제 확률론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확률 과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포화성 과정도 있고 또 다른 과정도 있고 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계열 과정도 요 확률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률 과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간 첨차를 간 확률 변수들의 집합인데, 그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이 공부하는 이 동네에서는 이 확률 과정을 시계열 과정 내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모형이라는 이름으로 시계열 모형이라 불러도 상관없답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회귀 분석학에도 모형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시계열에도 모형이 있는데, 이 시계열 모형은 확률 과정이라든가 내지는 시계열 과정이라는 이런 표현을 또 쓰기도 한답니다. 자, 우리가 부차적인 설명을 보니까 이 확률 과정과
실현값의 차이. 자, 여기 확률 과정이라는 것은 시간 첨차를 가지는 확률 변수들의 무한집합인데 그 확률 과정에 대응하는 요 실현값, 자, 요 실제로 우리가 관측된 시계열 자료들이죠. 요 놈의 차이는 우리가 행단면 자료에서 봤을 때는 행단면 자료에서는 뭐하고 나면 모집단과 표본의 차이와 같죠. 그러니까 이 실현값이라는 게 우리가 시계열 자료니까 일종의 여기 표본값이 대응하는 값이죠. 그리고 우리가 확률 변수들의 무한집합인 요 확률 과정은 모집단하고 우리가 행단면 자료에서는 모집단의 개념으로 여러분 그렇죠? 생각하시면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집단에 관한 추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형을 만들어서 표본을 이용해서 우리가 모집단에 관해서 추정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계열에서 내재하고 있는 확률 과정에 관한 요 확률 과정에 관한 추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실현값을 어떻게 한다? 우리가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실현값, 그냥 표본이라고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답니다. 실현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확률 과정에 관한 추정을 우리가 어떤 모형을 우리가 이용해서 우리가 요 확률 과정, 즉 시간 첨자를 갖는 확률 변수들의 집합인, 쉽게 말하면 요 YT죠, 그죠? 이 YT를 우리가 추정하기 위해서 그 실현값을 이용해서 추정한다는 의미에서 결국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쵸? 회귀 분석하고 그 구조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죠, 그죠? 자, 대충 일단 요 정도만 여러분 일단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시계열에서 또 중요한 용어가, 자, 정상성, 영어로는 또 스테이셔널리티라고 하는 요런, 그쵸? 개념이 있는데, 자, 요 정상성 개념은 우리가 시계열 분석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된답니다. 책에 따라서는 뭐 정상성, 안정성. 그러니까 어떤 시계열이 정상성을 가지고 있을 때 정상 시계열. 우리가 정상성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는 비정상 시계열. 이렇게 얘기하고 또는 우리가 안정성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안정 시계열 또 그렇지 못하면 불안정 시계열 이런 말을 쓴답니다. 확률 과정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정상 확률 과정 내지는 안정 확률 과정 뭐 요렇게 또 뭐 안정적 확률 과정 이렇게 표현을 쓴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 정상성의 의미는 시계열의 수준과 분산에 체계적인 변화가 없고 은밀하게 주기적 변동이 없다는 것으로 미래는 확률적으로 과거와 동일하다는 것을 뜻한다. 자,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근데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요런 그 직관적 얘기보다도 우리가 세 가지 조건이 중요한데 다음 세 가지 조건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 조건을 우리는 약정상성 또 우리가 내지는 그냥 약한 정상성 또는 공분산 정상성이라고 하고 이들 조건을 만족하는 시계를 우리는 자, 여기에 스테이셔너리 타임 시리즈 해가지고 정상 시계열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강정상성 개념도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 필요 없답니다. 우리가 보통 시계열을 위해서 우리가 시계열 분석에서 정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지는 안정성이라 하는 것은 약한 정상성 그냥 보통 줄여서 약정상성, 공분상 정상성이라 하는데 자, 그냥 요 약한이라는 말을 생략하고 그냥 정상성이라 불러도 상관없답니다. 자, 어쨌든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우리는 그와 같은 시계열을 정상 시계열 내지는 정상 확률 과정 또는 정상적 확률 과정 이런 말을 쓴답니다. 내지는 우리가 안정 시계열, 안정적 확률 과정 이런 말을 쓴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요 세 가지 정상성에 관한 세 가지 조건이 어떤 거냐면 첫째는 평균값은 시간 t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계열, 자, yt가 있는데 이 시계열 yt가 정상 시계열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판단할 때에 요 시계열 yt가 정상 시계열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평균값의 시간 t에 관계없이 일정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외워두셔야 된답니다. 즉 yt의 평균값은 이렇게 즉 t값하고 상관없이 일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t값이 변해도 평균값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첫 번째 조건이죠.
두 번째는 분산값 역시도 시간 t에 관계없이 일정해야 되죠. 즉 variance yt가 시그마 제곱, 즉 시간 t하고 상관없죠. 그리고 세 번째, 공분산도 시간 t에 의존하지 않고 다만 시차에만 의존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코베리언스 yt, yt 플러스 k에서 요 k가 시차죠. t 시점과 t 플러스 k 시점이니까 요 두 그렇죠 변수 간의 시차가 k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람다 우리가 이렇게 감마 k라고 이래 썼는데 요 k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요 공분산 값이 k 값에 의존하지 요 t 값하고는 상관없죠. 그렇죠? t 값이 어떻게 된가는 상관없고 오직 시차에만 그렇죠? 관계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분산을 계산하는 기준 시점이 되는 현재라고 하는 그 시점이 그렇죠? 그 시점이 어떤 시점 t 값이 어떤 값인가는 상관없다는 거죠. 다만 이제 우리가 시차에만 우리가 관계되는 거죠. 시차 k만 의존하는 거고 시간 t하고는 상관이 없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할 때에 그와 같은 시계열은 정상 시계열 내지는 안정 시계열이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요 세 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그와 같은 시계열은 불안정 시계열 내지는 비정상 시계열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한계에 관찰된 시계열 자료로부터 모집 단위 시계열 모형에 관한 통계적 추적 및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분석을 단순화시키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정상성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통계학 그죠? 계량경제학자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랍니다. 만약 위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우리는 비정상 내지는 불안정. 그러니까 우리가 스테이셔너리에다가 none을 붙여서 그렇죠. 그러니까 non-stationary 시계열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정상 시계열, 불안정 시계열이라 한다는 거죠. 자, 이때 우리가 시계열의 평균이 일정하지 않는 경우에 이제 그러면 만약에 이제 정상 시계열이 그렇죠. 아닌 이유가 평균이 일정하지 않아서 정상 시계열이 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나중에 좀 더 공부를 하겠지만 원 시계열을 차분해 줌으로써 정상 시계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차분한다는 말은 나중에 이러면 우리 앞에서 봤는데 혹시 모르는 분도 뒤에 또 나온답니다. 그리고 시계열 분산이 일정하지 않아서 비정상 시계열이 된 경우에는 원 시계열에 자연 노구를 우리가 취해주면 정상 시계열이 된다는 이론이 있답니다. 자, 우리 이건 나중에 해보기라고. 어쨌든 정상 시계 어떤 시계열이 정상성을 가질 내지는 안정성을 가진 중요한 조건 세 가지. 평균이 시간 t에 대해서 시간 t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리고 분산감도 역시 시간 t에 의존하지 않는다. 공분산 역시도 시간 t에는 의존하지 않고 다만 시차에만 의존한다. 라고 하는 요 세 가지 조건을 우리가 만족할 때에 우리는 그 시계열은 정상 시계열 내지는 안정 시계열이라고 하고 요 셋 중에 어느 하나만 만족하지 않는다 해도 그 시계는 비정상 시계열 내지는 불안정 시계열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여러 가지 확률 과정 중에서 우리가 꼭 반드시 꼭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될 중요한 확률 과정들을 우리가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일단 여기에서는 이제 그 확률 과정의 정의가 어떤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확률 과정, 소위 그 시계열 과정이 정상 시계열인지 아닌지 요 판단을 우리가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백색 잡음 과정이라는 것은 화이트 노이즈 프로세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회귀 분석에서 소위 이제 오차항의 우리가 기본 과정과 비슷한 것이라고 일단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백색 잡음 과정은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우리가 여러 가지 중요한 확률 과정, 즉 시계열 모형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정이 되는 그죠 오차항의 가정이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된답니다. 일단 우리가 화이트 노이즈 프로세스라 하는 것은 시계열이 상호 독립적이고 동등하게 분포하는 확률 변수의 관측치일 때의 백색 잡음 과정이다. 자, 말은 이렇게 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요 엡실론 t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일종의 시계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시계열 엡실론 t에 대해서 요 엡실론 t의 평균값은 0이고 요 엡실론 t는
자기 상관이 없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동분상갑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자, 요 분상값이 시간에 의존하지 않고 평균값은 시간에 의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인값을 갖고 있죠. 그리고 서로 간에 상관도 일어나지, 그쵸? 상관관계도 없다라고 하는 요 세 가지 내용을 만족할 때에 요 오창 엡실론 t, 시계열 엡실론 t를 우리는 백색 자금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제 요 2번부터 나타나는 우리가 시계열 과정, 중요한 시계열 과정 내지는 중요한 시계열 모형들에 있어서 요 백색 자금 과정은 우리가 마치 회귀 분석에서 오차항 가정으로 주어진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제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요 1번에 나타나는 이와 같은, 자, 요와 같은 것들은, 자, 요와 같은 요 내용들은, 가정들은 이제 앞으로 나타나는 우리가 확률 과정 내지는 시계열 과정에서 다 기본적으로 전제가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계열 모형 내지는 시계열 과정 내지는 우리가 확률 과정에 우리가 이제 요 시계열이라는 단원에서 공부할 이, 그쵸? 중요한 과정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자기 회귀 소위 AR 과정이라는 게 있답니다. 우리가 보통 이걸 자기 회귀 AR 모형이라고도 얘기해도 상관없죠. 자, 그러면 이 자기 회귀 모형이라고 불러보겠습니다. 이 자기 회귀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시계열 스몰 yt인데 여기서 스몰 yt는 편의상 우리가 라지 yt와 라지 yt에서 그 yt의 평균값을 빼니까 이게 편차죠, 그렇죠? 편차를 확률 변수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라지 y의 편차를 확률 변수로 하는 것을 요 편차를 변수로 하는 것을 편의상 우리가 스몰 yt라고 표시했답니다. 그러면 시계열 요 스몰 yt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과거값, 자, 그러니까 자기 회귀 과정 내지는 자기 회귀 모형 AR 모형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현재값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과거값, 현재값은 여기 없죠, 그렇죠? 과거값으로 회귀시킨 모형으로 P차 AR 모형은 다음과 같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답니다. 요 모형은 우리가 소위 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안한 모형이죠. 율이라 읽어야 되겠죠. 율이라고 하는 학자가 만든 모형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된답니다. 자, 그러면 P차 AR 모형은 이렇게 우리가 표시됐는데 간단하게 우리가 AR1, AR2만 우리가 뭐죠? 대부분의 경우는 AR1과 2에서 끝나죠. 자, AR1은 우리가 보니까 YT equal phi1 YT-1 플러스 엡실론 T. 물론 요 엡실론 T는 백색 자금 과정이 전제되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R2, 그쵸? 소위 2차 자기 회귀 모형은 YT equal phi1 곱하기 YT-1 플러스 phi2 곱하기 YT-1 플러스 엡실론 T. 요렇게 우리가 되어지고, 그럼 P차, 자, P차 자기 회귀 모형은 phi1 YT-1부터 phi p YT-P까지 가겠죠. 플러스 엡실론 T. 요렇게 표현해서 우리는 P차 뭐다? 지금 자기 회귀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주로 이제 1차, 2차가 제일 중요하고 그 중에서 1차가 매우 중요하죠. 일단 보통은 우리가 1차, 2차 정도에서 다 해결이 된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에서 우리가 이 자기 회귀 모형에 관한 그쵸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공부하겠지만 일단 여기에서는 1차 자기 회귀 모형의 소위 이제 정상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요 시계열이 정상 시계열인지 내지는 안정 시계열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소위 요 YT equal phi1 곱하기 YT-1 플러스 YT-1 플러스 엡실론 T라고 하는 요 AR1 모형을, 자, 요걸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자기 자신을 계속 대입을 해서 조금 변형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제공되는 것이 자 YT는 phi1 곱하기 YT-1 플러스 엡실론 T죠.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양변에 우리가 t-1을 대입하면 yt-1은 파이 1 곱하기 yt-2 엡실론 t-1이 되어지겠죠. 요식 양변에다가 다시 t-2를 대입하면 파이 1 곱하기 yt-3 플러스 엡실론 t-,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된다는 알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요 yt-1 대신에 요걸 대입할 수 있겠죠. 요걸 여기다가 요 자리에다가 집어오면 요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요걸 우리가 정리하면 파이 1 제곱에다가 yt-2에다가 자, 파이 1 곱하기 엡실론 t-1 그리고 엡실론 t가 되겠죠. 그리고 다시 여기 넣은 yt-2에다가 이번에는 요걸 대입할 수 있겠죠. 파이 1 yt-3 플러스 엡실론 t-1을 yt-2 대신에 이만큼을 우리가 대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했더니 이만큼을 대입해서 정리했더니 결국 파이 1 제곱에다가 파이 1을 곱하니까 파이 1 3승 yt-3에다가 자, 그 다음 파이 1 제곱 곱하기 엡실론 t-2 그리고 뒤에는 그대로 적어주면 파이 1 엡실론 t-1 엡실론 t 요렇게 되어지다는 거죠. 요게 일종의 어떤 규칙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즉 yt라고 하는 것을 엡실론 t 그 다음에 엡실론 t-1 파이 1 하나 엡실론 t-에다가 파이 1 그쵸 제곱을 곱하고 이런 식으로 쭉 진행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라고 하면 결국 이 yt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엡실론 t 플러스 파이 1 엡실론 t-에다가 파이 1의 제곱의 엡실론 t-인데 요 흐름을 보면 어떤 규칙이냐면 파이 1의 1승일 때는 t-1 2승일 때는 요 넘버가 첨자가 t-2가 되죠. 그러니까 요 파이 1의 지수하고 요 엡실론의 첨자의 요 두 개의 합이 t가 되어진다는 규칙이 있죠. 즉 파이 1의 제곱이면 t-2 요 두 개 합이 t가 되도록. 그러면 파이 1의 t승이 되게 되면 자 제일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도 제일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은 y로 끝나는데 요 역시 요 3하고 요 t-3이 합이 t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파이 1의 t승이 오게 되면 이 y 제로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는 여기에서 y의 t라고 하는 것은 엡실론 t에서부터 시작해서 파이 1 t승 곱하기 y0까지의 합이라고 일단 표시했다. 이렇게 변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정상성을 조사할 때 이제 전제 조건이 이제 주어진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전제로 주어지는 것은 여기 보다시피 자, 일단 파이 1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 이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파이 1의 절대값이 1보다 커버리면 우리가 그렇죠? 정상성이 그렇죠? 우리가 고려의 대상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된다. 완전히 비정상성이 되어지죠. 자, 그거는 우리가 뭐 자명한 얘기니까 신경 쓰지 말고 일단은 우리는 이 파이 1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하고 이 파이 1이 1이 되는 경우 요 두 개만 우리 관심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파이 1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이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초기값으로 주어진 이 y0가 첫째는 엡실론과 오차항과 독립이고 그리고 그놈의 평균은 0이고 그놈의 분산은 1-파이 1 제곱분의 시그마 제곱. 자, 요 시그마 제곱이라는 것은 요 오차항의 분산을 가리키는 거죠. 요렇다라고 일단 가정했을 때에 자, 요 AR1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상 시계일인지 비정상 시계일인지를 우리가 판단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정상 시계일이 되려고 그러면 첫 번째 무슨 값? 평균값. 두 번째 무슨 값? 분산. 그리고 세 번째 공분산. 요 세 가지 값이 몽땅 다 시간 t에 관해서 그렇죠? 시간 t를 의존하면 안 되죠. 그렇죠? 시간 t를 의존하지 않고 공분산은 오직 시차에만 의존한다라고 우리가 확인되어지면 정상 시계열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먼저 yt의 평균값을 조사하기 위해서 yt 대신에 이만큼을 여기다가 우리가 쭉 대입을 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우리가 대입했을 때에 자, 여기에서 파이 1부터 시작해서 파이 1의 t승가 요 값들은 다 상수값이니까 우리가 신경 쓰지 말고 그럼 우리는 엡실론 t의 기대치, 엡실론 t-1 기대치, 엡실론이 붙어 있는 놈들의 기대치는 원래 우리가 백색 자범 과정을 따른다라고 했기 때문에
엡실론 t의 기대치는 t값하고 상관없이 요 값은 항상 0이라는 거죠. 엡실론 t의 기대치도 0, 엡실론 t 마이너스 1의 기대치도 0, 엡실론의 기대치는 다 0이기 때문에 신경 쓸 거 없고. 자, 그러면 요놈 직전까지 엡실론이 있죠. 그러니까 요놈 직전까지 기대값은 0인데 요놈의 기대값도 0이죠. 왜냐하면 y0의 기대값이 0이라고 가정이 있기 때문에 요놈마저 기대값이 y0의 기대값마저 0이기 때문에 결국 yt의 기대치는 0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상성 조건 세 가지 중에서 그 첫 번째인 평균은 시간 t에 의존하지 않는다를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여기 우리가 지금부터 감마 k, 감마 제로라고 표현하는 것은 자, 시차, 요 감마 k일 때는 시차 k에 대한 자기 공분산 함수라고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차 k에 대한 자기 공분산 함수라는 것은 y2하고 요놈하고 시차가 k만큼 떨어진 yt 플러스 k하고의 공분산을 시차 k에 대한 자기 공분산 함수라고 보통 이거를 감마 k라고 표시한답니다. 그러면 감마 제로라는 것은 시차가 제로인 시차 제로에 대한 자기 공분산 함수이기 때문에 결국 yt와 yt의 공분산은 자기 자신끼리 공분산은 결국 분산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편의상 yt의 분산을 우리가 이렇게 공분산 함수로 표시할 때는 감마 제로라고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yt 대신에 역시 여기서까지 엡실론 t, 파이1, 엡실론 t 마이너스 1, 파이1 제곱, 엡실론 t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파이1의 t승 곱하기 y0까지를 대입했답니다. 그럼 우리가 분산값을 조사할 때는 요놈의 분산에다가 요놈의 분산을 적을 때 요 상수항 파이1의 제곱은 파이1은 제곱이 돼서 밖으로 나가죠. 분산에서는. 파이1의 이 제곱은 파이1의 4승이 될 것이고 제일 마지막에 파이1의 t승은 파이1의 여기죠. 파이1의 2t승이 돼서 날 것이고 요놈 바로 앞에 있는 항이 요놈 바로 앞에 있는 항이 뭐죠? 파이1의 t-1승에다가 엡실론 요게 뭐가 된다? 엡실론 요게 1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요놈 바로 앞에 있는 항이 이렇게 생겼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파이1의 t승 앞에 놓으니까 파이1의 t-1승이 될 것이고 요 지수값하고 첨자의 합이 t가 되도록 게 규칙이죠. 그럼 이렇게 요놈의 우리가 분산값은 파이1의 t-1승을 제곱하면 파이1의 2t-1승이 되어지고 엡실론1의 분산값 이렇게 우리가 적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 마지막 놈은 역시 파이1의 t를 제곱한 파이1의 2t승이 나가고 y0의 분산값이라고 적을 수 있겠죠. 그럼 일단 우리는 여기에서 요 밑줄 친 부분은 결국 오차항의 분산은 오차항의 뭐와 같죠? 오차항의 소위 기대값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요 베리언스 엡실론 t는 엡실론 t의 기대치죠. 요 베리언스 엡실론 t-1도 엡실론 t-1의 제곱의 기대치죠. 그러므로 요 값은 시그마 제곱이고 요 값도 시그마 제곱이고 요 값도 시그마 제곱이고 요 값도 시그마 제곱이니까 여기까지 총 개수가 여기까지 총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것이 시그마 제곱이니까 여기서 1이 남고 여기서는 파이 1의 제곱, 여기에서는 파이 1의 4승, 여기에서는 파이 1의 2t-1승이 남겠죠. 그리고 요 파이1의 2t승 그대로 적어주고 y0의 분산값은 1-파이1 제곱분의 시그마 제곱이었으니까 그걸 그대로 대입했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요 가로한 부분은 소위 이제 등비수열의 합이죠. 등비수열의 합이고 총 개수가 t개고 공비가 파이1의 제곱만큼이 공비죠. 그래서 우리가 등비수열 공식에서 1-공비분의 1-공비인 요 파이1의 제곱에 이 전체 개수가 t니까 t승을 해주면 파이1이 2t승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요것은 다시 적어보면 시그마 제곱 앞에 적어주고 1-파이1 제곱분의 파이1 2t승인데 요 두 개에서 시그마 제곱을 공통으로 묶어내고 분모가 같으니까 분자끼리 더하게 되면 요놈하고 요놈을 더하게 되면 1만 남으니까 결과적으로 1-파이1 제곱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요 시계열 yt의 분산에도 t가 없죠. 즉 분산 역시도 시간 t에 의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과를 우리가 얻어냈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공분산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기 공분산 함수 감마 k, 즉
코베리언스 YT, YT 플러스 K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 YT 자리에 이제 우리가 이만큼을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을 하고 YT 플러스 K는 요 이제 T 자리에 T 플러스 K를 대입하면 되죠. T 자리에 T 플러스 K를 대입하면 되기 때문에 요 T 자리에 T 플러스 K, 요 T 자리에 T 플러스 K를 대입하면 엡실론 T 플러스 K 빼기 1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요 자리에도 T 플러스 K를 집으면 이렇게 되어지고 요 자리에도 T 플러스 K를 집으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로 자, 요 밑줄 친 부분의 기대값이 요걸 우리 요 밑줄 친 부분을 편의상 세모로 하고 요 밑줄 친 부분을 편의상 네모라 했을 때에 세모의 기대치는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거죠. 요 세모의 기대치는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우리가 요 놈이죠. 요 놈. 세모의 기대치는 0이고 네모의 기대치도 역시 0이죠. 그죠? 세모의 기대치 0이고 네모의 기대치도 0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엡실론이 다 들어있으니까 여기서까지의 기대치는 몽땅 다 0이죠. 그리고 Y제로의 기대치도 0이니까 이 밑줄 친 부분 전체의 기대치 0이죠. 그럼 우리가 공분산을 요놈과 요놈의 세모와 자 코베리언스 세모, 네모의 공분산을 조사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코베리언스 자 요걸 우리가 기대치로 고치면 세모에서 세모의 기대값을 빼고 네모에서 자, 뮤 네모를 네모의 기대값이라고 보시면 네모의 기대값을 뺀 거에 곱의 기대치로 표현하면 되죠. 그럼 여기에서는 요 값이 제로고 요 값이 제로이기 때문에 결국 세모 곱하기 네모의 기대치로 즉 세모 곱하기 네모의 기대치로 우리가 이걸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세모와 네모의 기대치가 0이기 때문에 요 값이 0이기 때문에 세모와 네모의 공분산을 계산하시오라고 하면 세모와 네모의 기대치가 0일 때는 세모 곱하기 네모의 기대치를 구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이만큼이 세모고 이만큼을 네모라 했을 때 이제는 이 코베리언스를 기대치로 바꾸면서 세모를 여기다 딱 적어주고 네모를 여기다 딱 적어줬는데 자 우리가 요걸 계산할 때에 자 요게 엡실론 T 플러스 K 여기 보니까 지금 여기 이제 요놈 빼놓고 요것만 생각하면 엡실론 1부터 엡실론 T 플러스 K니까 요 안에는 분명히 엡실론 T가 있겠죠. 그렇죠? 엡실론 1부터 엡실론 T 플러스 K까지 갔다는 것은 요 안에 엡실론 1부터 엡실론 T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편의상 요 엡실론 1부터 엡실론 T 플러스 K까지 요 진행 과정 중에서 분명히 엡실론 T-1도 있고 엡실론 T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엡실론 1이 파이 1에 T 플러스 K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러면 자 무슨 말이겠죠? 이렇게 되어진다. 라는 것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기서 어떤 규칙이냐면 요 지수하고 요 첨자의 합이 뭐가 되어지고 있다? 지금 T 플러스 K가 되고 있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엡실론 1부터 쭉 진행하다가 엡실론 T-1이 나왔을 때는 요 파이1의 몇 승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T-1에다가 뭐를 더하면 T 플러스 K가 될 것인가 했을 때에 K 플러스 1이죠. T-1에다 K 플러스 1을 더하면 T 플러스 K가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엡실론 T가 나왔을 때는 파이1이 뭐가 된다? K승이 되겠죠. 왜? 요 첨자와 지수의 합이 K가 되는 게 규칙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적어줄 수 있고 요 값은 이렇게 그대로 우리가 적었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체로 봐서 기대치죠. 우리가 이만큼하고 이만큼의 기대치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요 엡실론 T라고 하는 것은 백색 자금 과정을 따른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요 엡실론 T하고 엡실론 S하고의 요 곱의 기대치는 0이죠. 자기 상관이 없다가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요 엡실론끼리 곱의 기대치는 0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하고 이만큼 우리가 실제 곱한다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엡실론 T하고 엡실론 T 플러스 K는 만나가 0 되니까 기대치 0이니까 신경 쓸 거 없다는 거죠. 우리의 관심사는 넘버가 같은 거. 요 엡실론 T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짝은 요 엡실론 T가 있는 요 항. 엡실론 T-1이 들어있는 것은 역시 엡실론 T-1이라고 짝을 이루겠죠. 그리고 엡실론 1이 들어있는 것은 역시 엡실론 1이 들어있는 항만 고려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Y0도 역시 Y0가 들어있는 항만 고려하면 된다겠죠. Y0 역시도 엡실론을 만나게 되면 여기 보니까 Y0하고 엡실론은 서로 독립이라 했기 때문에 Y0하고 엡실론을 만나면 무조건 제로니까 Y0는 Y0 있는 놈만 자기 자신이 있는 것만 고려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걸 적어보면 자, 요 놈하고 요 놈이 만났다라 치면 결국 파이1의 K는 상순위가 앞으로 나가고
엡실론 t와 엡실론 t의 제곱의 기대치만 남겠죠. 파이1의 k승 곱하기 이만큼 되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요놈하고 요놈이 만났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파이1 1승하고 파이1의 k 플러스, 요게 지금 파이1의, 자, k 플러스 1승이죠. 그쵸? 파이1의 요게 k 플러스 1승이니까 요거 두 개 만나면 역시 파이1의 k승을 앞으로 끄집어내면 일단 파이1의 k 플러스 요거 만나서 2승이니까 파이1 제곱이 남고 그리고 엡실론 t-1과 엡실론 t-1의 제곱의 기대치를 적용하면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걸 쭉 적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놈하고 요놈이 만나면 파이1의 t-1승하고 파이의 t 플러스 k-1승이 만나게 되면 요게 지금 파이1의 그쵸? 파이1의 t가 두 개니까 2t 그리고 마이너스 1이 두 개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자 k가 하나 있죠. 그러면 파이1의 k승을 공통으로 묶어냈으니까 남는 것은 뭐가 남죠? 파이1의 2t-2승만 남겠죠. 그럼 그것을 우리가 파이1의 2를 묶어내고 2t-2승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엡실론 1하고 엡실론이 만나면 엡실론 1의 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y0가 들어있는 한 끼리 만나게 되면 역시 파이1의 t승하고 파이1의 t 플러스 k승이 만나게 되면 파이1의 요때는 이제 2t 플러스 지금 k승이 되니까 파이1의 k승을 전체에 묶어냈으니까 결국 요 파이1의 2t승만 여기 남겠죠. 파이1 2t승. 그리고 y0, y0에 만나면 제곱이 되어지고 기대치를 적용하면 이 y0의 제곱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요렇게 우리가 요걸 적고 보니까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뭐하고 똑같냐면 요게 여기에서 여러분 보고 계시는 요 부분하고 똑같죠. 요 부분하고. 자, 요 부분하고 요놈이 자, 요 부분하고 똑같다는 것은 여기서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엡실론 베리언스 엡실론 t라는 것은 이 엡실론 t 제곱 같고 파이1의 제곱에다가 베리언스 엡실론 t-1은 이 엡실론 t-1 제곱 1과 이 엡실론 t-의 제곱 같죠.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베리언스 엡실론 1이라는 것은 이 엡실론 1의 제곱 같고 베리언스 y0라는 것은 이 y0의 제곱 같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이 그 감마 제로를 한다 그러면 이만큼도 뭐다? 우리는 감마 제로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결과는 파이1의 k승 곱하기 감마 제로 값이 여기서 1-파이1 제곱의 시그마 제곱이니까 이 값을 여기다 집어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가 어떤 결론이죠? 여기에도 t는 없죠. 그래서 공분산 역시도 시간 t에 의존하지 않고 다만 시차 k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요 세 가지를 정리해서 보면 평균과 분산은 시간 t에 의존하지 않고 공분산도 시간 t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시차 k에만 의존하므로 결국 여기에서 우리가 자기핵의 모형, 즉 1차 자기핵의 모형, 즉 AR1 모형이라고 하는 것에 만약에 파이의 파이1의 절대값이 1보다 작고 y0 시초값이 엡실론 t와 독립이고 시초값의 평균값이 0이고 시초값이 분사하는 값이 1-파이1 제곱분의 시그마 제곱이라는 요 가정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AR1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지금 뭘 가진다? 정상성을 만족한다는 거죠. 즉 AR1 모형은 뭐다? 정상시 계열이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파이1의 절대값이 1보다 작고 이제 초기값이 0이라고 이렇게 두고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주어지게 되면 자, yt는 엡실론 t 플러스 파이1 엡실론 t 마이너스 1 파이1의 제곱 엡실론 t 마이너스 2에서부터 파이1 t 마이너스 1 곱하기 t 마이너스 곱하기 엡실론 1까지 가겠죠. y0가 이제 없어졌죠. y0항이. 자, 요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요 yt의 이제 기대치를 우리가 먼저 조사를 해보니까 자, 여기에 다 엡실론이 다 들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놈 전체의 기대값은 각각의 기대값이 다 제로이기 때문에 전체의 기대값도 제로죠. 그래서 일단 평균은 시간 t에 의존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yt의 분산, 소위 이제 감마 제로라고 하는 값을 조사해 봤더니 자, 역시 요 yt 대신에 이만큼을 대입해서 우리가 분산을 계산한다라고 했을 때에 각각의 분산이고
자, 요 상수항 파이1은 제곱이 돼서 나오겠죠. 파이1의 제곱은 파이1의 사승이 되어지고 엡실론 t-2의 분산. 요놈은 엡실론 t-1의 분산. 그리고 파이1 t-1을 제곱하면 파이1 2t-1승이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엡실론1의 분산값. 이렇게 우리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자, 우리가 엡실론 t의 분산이나 t-1의 분산이나 t-2의 분산이나 자, 엡실론 1의 분산이나 다 시그마 제곱이죠. 그래서 시그마 제곱을 공통으로 묶어내니까 여기서는 1, 여기에서는 파이1의 제곱, 여기에서는 파이1의 4승, 여기에서는 파이1의 2t-1 승이 되어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 가로안도 이제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1 마이너스, 지금 공비가 파이1의 제곱이죠. 공비분의 1 마이너스 공비에 요 더하고자 하는 개수가 t개니까 파이1 제곱의 t승하면 파이1 제곱 파이1 2t승이 되어지겠죠. 자, 요렇게 되어지니까 결국 요것은 자, 여기에 이제 t라는 값이 이제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분산은 시간 t에 의존한다라고 하는 결과에 도달했다는 거죠.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분산, 그쵸? 자기 공분산 함수인 요 감마 k, 즉 yt와 yt 플러스 k 간의 공분산을 조사를 해봤더니, 자, yt는 이제 여기 있는, 그쵸? 요 yt를 그대로 여기 가져오면 되고, 그리고 yt 플러스 k는 이제 요 t 대신에 t 플러스 k를 대입하면 되죠. t 대신에 t 플러스 k를. 그랬더니 그 모양이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요 놈 역시도 우리가 요 놈을 우리가 세모로 하고, 자, 요 놈을 우리가, 자, 요 밑줄 친 부분을 세모로 하고, 요 밑줄 친 부분을 네모라 했을 때에, 역시 세모의 기대치도 0이고, 지금 네모의 기대치도 0이 있기 때문에. 자, 엡실론이 다 들어있죠. 그래서 세모의 기대치와 네모의 기대치가 다 제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 세모와 네모의 공분산, 즉 코베리언스 세모, 네모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세모하고 네모의 곱의 기대치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코베리언스를 2로 바꾸고 기대치로 바꾸고 세모, 네모를 이렇게 적어놨는데, 자, 요 네모 부분이 엡실론 1부터 시작해서 엡실론 t 플러스 k까지 진행이 된다는 것은 분명히 요 진행 과정에서 엡실론 1도 있고 엡실론 t-1, 엡실론 t도 있겠죠. 자, 우리 관심사 여기까지. 요 뒤에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규칙이 있다는 거죠. 요 파이1의 지수 부분하고 엡실론이 붙어 있는 첨자의 합이 t 플러스 k가 되도록 맞추면 되겠죠. 그러므로 요게 엡실론 t-1 때는 요게 파이1의 k 플러스 1승이 될 것이고, 엡실론 t가 왔을 때는 요 지수가 k승이 되면 요놈의 합이 t 플러스 k라는 규칙을 따라가도록 만들었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역시 요 엡실론 t라는 것은 백색 잡음 과정, 즉 화이트 노이즈 프로세스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사는 엡실론 t나 엡실론 t가 만났을 때는 의미가 있지만 엡실론 t가 아닌 첨자가 다른 엡실론을 만났을 때는 뭐가 0이 되니까 우리가 그놈의 기대치는 0이니까 신경 쓰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요 엡실론 t하고 엡실론 t가 있는 놈끼리 곱해져 가지고 기대치를 내보자는 거죠. 그럼 요 놈하고 요 놈이 곱해지면 파이1의 k승은 상순위가 밖으로 그대로 나오면 되고, 엡실론 t와 엡실론 t의 기대치라고 적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엡실론 t-1이 들어있는 것도 엡실론 t-1이 들어있으니까 이 곱만 생각하면 되죠. 그럼 여기에서도 파이1의 1승과 파이1의 k 플러스 1승이 만나니까 파이1의 k 플러스 2승이 되어지고, 그리고 엡실론 t-1이 만나서 제곱의 기대값을 써지고, 이런 식으로 쭉 적었을 때 제일 마지막은 요놈하고 요놈이 만나겠죠. 그러면 파이1의 t-1승하고 파이1의 t 플러스 k-1승이 만나게 되면 파이1의 2t 플러스 k-2승이 되어지고, 엡실론 1과 엡실론 1은 만나면 제곱해서 기대치를 적용되었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럼 우리 여기에서 파이1의 k승을 다 묶어내니까 여기에서는 이만큼이 남고, 여기에서는 지금 파이1의 k승을 묶었으니까 파이1의 제곱만 남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되어진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요것이 바로 요
별표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똑같죠. 요 부분하고. 여기서는 베어리언스로 표시했지만 베어리언스 엡실론 t가 바로 이 엡실론 t 제곱 같고 베어리언스 엡실론 t 마이너스 1이 이 엡실론 t 마이너스 1의 제곱하고 같고 그러니까 요 밑줄진 부분하고 요 가로한 부분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밑줄진 부분이 여기서 말하면 감마 제로죠. 그렇죠? 감마 제로. 그래서 파이1의 k승 곱하기 감마 제로인데 우리가 감마 제로를 위해서 여기서 구하는 것을 여기다 적용하면 시그마 제곱 1-파이1의 제곱에다가 1-파이1의 2t승이 되어진다는 거죠. 요놈 역시도 t가 붙어 있죠. 공분산 역시도 시간 t에 의존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AR1 모형에서 파이1의 절대값이 1보다 작고 초기값이 0일 때는 비정상시 계열이다 라고 바로 판단하면 안 되고 자, 이런 단서를 붙여보자는 거죠. 그런데 t가 무한대로 가면 즉 시계열 자료가 충분히 크게 되면 우리는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요 문제인데 지금 요 부분하고 우리가 요 부분을 봤을 때에 지금 파이1의 절대값이 0보다 작기 때문에 t가 무한대로 가면 요거의 극한값과 요놈의 자, 같은 놈이죠. 요놈의 극한값이 0으로 수렴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t가 무한히 크다. 즉 시계열 자료가 충분히 크면 사실상 요 값은 0이 되어진다는 거죠. 요 값도 0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럼 요 값이 0이 되어 없어지면 분산은 시간 t에 의존하지 않게 되고 공분산도 시간 t에 의존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용어를 표현을 쓰냐면 이 경우에 이와 같은 조건이 붙었을 때 AR1은 자, 요는 점근적으로 정상성을 갖는다라고 한다는 거죠. 점근적으로. 형식적으로는 우리가 그죠? 정상성을 갖지 않는 시계열이지만은 비정상 시계열이지만은 점근적으로 정상 시계열이 되어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번과 2번을 합해서 일반적으로 다 파이1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는 자, 이 초기값 y0와는 상관이 없이 AR1은 뭘 갖는다? 정상성을 갖는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정리해서 보면 우리가 첫 번째 경우에는 지금 요 파이1의 절대값이 지금 1보다 작은데 요 초기값이 0이 아니었다. 그렇죠? 그랬을 때는 AR1이 우리가 뭐다? 정상 시계열이라고 판단되었죠. 정상성을 갖는다고 판단됐죠. 그런데 요 두 번째 경우에는 파이1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지금 요 y0가 0이 되었더니 형식적으로는 정상성을 갖지 않지만은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라고 했을 때는 뭐가 되더라? 점근적으로 다 정상성을 갖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런 얘기죠. 점근적이든 어쨌든 정상성을 갖게 됐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는 파이1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이 초기값 y0가 0이든 0이 아니든 상관없이 AR1이라는 이 모형은 정상성을 갖는다. 즉 정상 시계열로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파이1이 지금 1이고 y0가 0일 때에 자, 우리의 관심사는 요거죠. 그죠? 이 파이0가 1이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특별히 미리 얘기했지만은 파이1이 요 1이 되을 때, 파이1이 1일 때는 우리가 요와 같은 모형을 파이1이 1일 때 요 모형을 뭐라고 하냐면 랜덤 워크 프로세스라고 한답니다. 즉 임의 보형 과정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확률 보형 과정이라도 번역하기는 하는데 자, 확률 보형 과정, 임의 보형 과정은 대표적인 요게 비정상 시계열이라고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이러면 그러면 파이1이 1일 때에 자, 사실은 여기서는 y0가 0일 때 이랬는데 요 y0가 실제로 0이 아니더라도 요거는 요 비정상 시계열이 되어진다는 걸 여러분 참고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우리 y0 0이라는데 자, 어쨌든 요렇게 일단 우리 요걸 중심으로 이렇게 갑시다. 파이1이 1일 때는 AR1의 모형이 요렇게 되는데 요 A1의 특수한 이 모형을 우리는 확률 보행 과정 또는 어떤 책에 보면 임의 보행 과정, 어떤 책은 또 임의 행보 과정 다 같은 말이랍니다. 랜덤 워크 프로세서라고 하는 요 모형, 요 시계를
랜덤 워크 프로세스, 즉 확률 보행 과정이라고 하는데, 요 확률 보행 과정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비정상 시계율이다. 여러분 자다가도 외우셔야 된답니다. 그 왜 그런가 이제 증명을 해보자는 거죠. 그럼 yt가 yt-epsilon-t는 아까 똑같은 방법으로 yt-1이라는 것은 yt-2 플러스 epsilon-t-1이라 할 수 있죠. 요 모형에서 t 대신에 t-1을 대입하면 yt- 이렇게 풀리는 거죠. 그래서 요 자리에 yt-1을 대입하면 epsilon-t-1, yt-2 플러스 epsilon-t- 요 자리에 대입하면 요는 플러스 epsilon-t가 되겠죠. 원래 epsilon-t 있던 거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이제 요 놈은 그대로 적어 놓고 yt-2라는 것은 t 대신에 t-2, t-를 대입하면 yt-2는 yt-3 플러스 epsilon t-1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yt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그렇죠. epsilon t 마이너스 epsilon t 마이너스 epsilon t epsilon t 마이너스에다가 yt-3까지의 합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국 우리는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결국 이 yt라고 하는 것은 epsilon t부터 시작해서 epsilon 1까지 가게 되면 y0가 나와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줄여가다 보면 결국에는 요 부분이 뭐가 된다? y0지겠죠. y0가. 무슨 말이겠죠? y0가 오게 되면 요 오창 부분은 epsilon 1부터 시작해서 뭐가 된다? epsilon t가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y0가 뭐라겠죠? 0이라 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epsilon 1부터 어디까지? epsilon t까지 뭐라고? 합이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좀 헷갈리시는 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이게 지금 epsilon t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epsilon t, epsilon t 마이너스, epsilon t 마이너스 2. 그리고 이제 여기에 y 값은 요 t-2라는 요 넘버보다도 하나 작은 넘버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걸 우리가 지금 여기서 epsilon t 이렇게 진행이 되죠. epsilon t부터 쭉 해서 epsilon 1까지 가게 되면 요 넘버보다 하나 작은 넘버를 가진 y가 마지막에 남게 되죠. 그럼 y0는 초기 값이니까 요 밑에 더 이상 내려갈 수는 없으니까 결국 지금 여기에서는 epsilon t를 이렇게 적었지만 여기서는 반대로 적어놨죠, 선생님이. 그쵸? epsilon t부터 쭉 이제 epsilon t, epsilon t-1까지 epsilon 1까지 오게 되면 요 마지막 epsilon 넘버보다는 하나 작은 y 값이 y 첨자를 가진 y 값이 와야 되기 때문에 요게 epsilon 1로서 끝나면 여기는 y0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y0는 편의상에서 0이라 했죠. 사실 요 0일 안 해도 동일한 결과는 나온답니다. 비정상 시계에 나온답니다. 편의상 지금 선생님이 0이 냈을 뿐입니다. 그럼 y0가 0이기 때문에 결국 yt라고 하는 것은 이제 epsilon 오차항들의 합으로 표시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yt의 기대치는 이 요놈의 기대치니까 당연히 0이 되기 때문에 평균은 시간 t에 관해서 의존하지 않지만은 문제는 이제 분산을 조사해 봤더니 이와 같은 놈들의 분산은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야 되지만 바로 해도 괜찮죠. epsilon 1의 분산, epsilon 2의 분산, epsilon t의 분산이니까 모든 epsilon의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니까 이와 같은 분산의 개수가 t개니까 t 곱하기 시그마 제곱. 여기서 굳이 이렇게 안 써도 상관없죠. 여기서 바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epsilon 1의 베리언스, epsilon 1, 베리언스, epsilon 2, 베리언스, epsilon t까지 총 시그마 제곱이라는 값이 t에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이 분산은 시간 t에 의존하죠. t 값을 무한대로 보낸다 해도 역시 시간 t에 의존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아까하고는 다르죠, 차원이. 그리고 공분산 값도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앞에 비슷한 방법으로 계산해 봤더니 t 곱하기 시그마 제곱이 됐다는 거죠. 공분산 역시도 시간 t에 뭐하고 있다? 지금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위반이 돼도 비정상 시계일인데 지금 분산도 시간 t 의존하고 공분산도 시간 t 의존한다는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쵸? 지금 요와 같은 지금 요 모형은 비정상 시계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파이원이 1일 때에 이와 같은 모형을 우리는 랜덤 워크 프로세스, 즉 확률 보행 과정 내지는 임의 보행 과정 내지는 임의 행보 과정이라 하는데 이 모형은 비정상 시계열의 대표적인 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지는 백색 잡음 과정하고 우리가 중요한 확률 과정 중에서 자기 해기 AR 과정,
내지는 자기액이 AR 모형이라고 불리우는 놈에 대해서 우리가 그 모형이 어떻게 생겼는지와 그리고 특별히 AR1이라고 하는 놈의 정상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가 그 기울기 계수로 주어진 phi1의 절대치가 1보다 작을 때는 y 초기값에 상관이 없이 그게 정상 시계열이 되어진다. 그게 어떤, 그렇죠, 점진적이든 뭐 점진적이 아니든 어쨌든 간에 정상 시계열로 우리가 판정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phi1의 값이 1일 때에 소위 랜덤 워커 프로세스, 확률 보행 과정 내지는 임의 보행 과정이라고 번역이 되는, 그렇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요놈이 비정상 시계열의 대표적인 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